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김재규 장군이 왜 자기가 박정희를 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항변을 하는 부분을 들어보면 이게 왜 이제 그러니까 내란죄는 무죄가 되고 단순 살인으로 죄목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어떤 이 재심의 근거가 확실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물론 그동안 이 녹음 테이프가 없었다 해도 최후 진술이라든지 재판 기록들에 의해서 김재규 피고의 당시에 그 거사 동기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었어요. 그거 사실 그동안 좀 김재규 장군이 많이 복권이 됐던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식 기록에 의해서도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녹음 테이프에서 그런 주장 동기가 나왔다고 해서 뭐 재심 사유가 되는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문제는 그 녹음 테이프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른, 그러니까 김재규 피고라든지 그때 당시에 김재규 부하 5부하들이 있었잖아요. 그 피고인들이 주장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증언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뒷받침했던 변론했던 내용이 이 판결에 담기지 않고 합수부가 거짓으로 왜곡시켜버린 내용이 담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재판 기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녹음을 통해서 그러면서 사실 정확하게 기재가 되지 않고 왜곡시켜버리고 누락시켜버리고 이런 것들 재판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이런 것들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뭐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 시적인 시선을 볼 때는 쪽지 재판을 해 나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도 드러나고 그다음에 소수 의견으로서 대법원 판결 이제 대법원 판사 재판을 가는 것 물론 그 부분은 지금 녹음 테이프에 들어있지는 않아 1, 2심 녹음이니까 근데 그런 나중에 대법원에 대한 기록들 이런 것들 또 감추고 이런 것들까지 다 종합했을 때 재심이 된다는 거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내란죄로 단죄를 했지 않습니까? 내란죄와 이제 내란 목적 살인, 내란 미수죄로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제목으로 김재규와 부하들을 이제 단죄를 전두환 합수부에서 했는데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성립될 수 없다는 걸 뒷받침하는 판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정승화 당시에 정수 육군참모총장 전두환 합수부에서 내란 그 동조죄로 기소를 했거든요. 그건 나중에 정승화 장군이 그 재심 청구를 해서 그 행위는 내란의 행위가 아니었고 내란적이라고 볼 수 없다. 내란 그 동조죄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재반의 것들을 그러니까 정수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내란 방조 무죄 등 새로운 진실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내용들이 다 합쳐지면 이건 충분히 재심이 가능한 사유다 해서 이제 재심을 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녹음 테이프가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신군부의 불법 개입으로 인해서 이제 재판이 개판이었던 것을 이제 바로 잡겠다는 뒤늦은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변하고 김정숙, 그러니까 김재규 장군의 여동생이 같이 손을 잡고 이제 움직임을 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지금 앞으로 활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김재규 장군 이제 사형당한 게 1980년 5월 24일이잖아요. 5월 20일 날 대법 사형 확정 판결 나자마자 나흘 만에 그때 5.18 광주화 민주화운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서둘러서 그 새벽에 교수형을 집행을 했었죠. 그로부터 올해가 40년이 흘렀는데 올해 5월 24일이 그리고 이제 이틀 만에 그로부터 이틀 더 지나서 5월 26일 날 셋째 여동생이 유족대표로 민변 변호사와 당시 재판을 맡았었던 강신옥 변호사. 그분들이 이제 함께 지금 이번에도 연대에서 재판을 맞는데 재심 재판 변호인단 나섰는데 오늘과 함께 대리해서 이렇게 법원에 제출을 했죠. 재심 형사사건 김재규 형사 무죄를 다투는 내란죄 무죄를 다투는 재심 청구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신옥 변호사는 재심을 거쳐서 최소한 내란 목적 살인이 아니라 단순 살인으로 김재규의 죄목만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밌는 사실은 안동일 변호사 얘기인데요. 안동일 변호사도 당연하게 이거는 전두환의 그 권력욕, 직권 욕심에 의해서 대주단 자기가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때 김재규 재판에 대해서 자기가 월권을 해서 정권을 해잡아가지고 쪽지 재판해가면서 내란 목적 살인으로 유도를 해내는 그 행위 자체가 내란 과정이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거는 이제 뭐 맥락상 역사적으로 확인이 됐던 거고 왜냐하면 그 내란 목적의 행위들로 처벌을 받았으니까 그 내란 목적의 행위라는 거는 당시에 12.12 쿠데타 그다음에 5.17 비상계엄에서 그 쿠데타 5.18 또 광주화 민주화에 대한 6월 진압 일련의 과정들이 내란의 진행 과정이었고 그 과정의 와중에서
김재규를 다루고 처벌하는데 그 방향을 갖고서 내란 목적으로 네. 살인죄로 해서 사형시키고 이런 것들도 그 행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란을 진행하는 이제 과정에서 네. 이제 아이러니컬한 역사의 아이러니컬한 거죠. 사실 실제 내란 수괴로서 처벌을 받은 건 전두환 노태우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내란 진행 와중에 되려 내란 사범으로 처형당한 김재규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역사적인 건 물론 사법적으로도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래서 안동일 변호사 그런 얘기를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이제 대체적으로 보수 세력들 보수 지역 내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영웅적으로 미워하고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부정적인 것들은 좀 언급하기 꺼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네. 대선 후보까지 했었던 네네. 이회창 총재조차도 안동일 변호사 한때 이제 이회창 총재를 위해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회창 총재조차도 적어도 김재규 재판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대법원 사법부의 이회창 총재가 대법관까지 지냈으니까 네. 대법원장까지 지냈으니까 네네네. 그건 잘못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적어도 법을 알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네. 김재규를 처단을 하는 전두환의 그런 방식의 처단과 그런 법 적용과 그런 그 소위 말하는 법에 대한 사법부 길들이기랄까 사법부 입장에서도 사법 역사의 그 치욕스러운 역사를 바로잡는 측면에서도 예. 진지하게 다시 들여다봐야 될 거라는 네,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당시 재판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당시 대법관 15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대법관 8명의 다수 의견과 대법관 6명의 소수 의견으로 나뉘었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주세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 녹음 테이프에서 나온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은 네. 1, 2심 때였잖아요. 1, 네, 2심의 네. 그 삼엄한 분위기 재판정 공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재판정 법정 안에 M16 소총을 거총한 헌병들이 지나다니면서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 누구에게도 무서워서. 네. 그리고 이제 쪽지 재판들이 네. 이루어지고 삼엄한 군사 재판이 아무리 군사 재판이라 네. 해도 실제로 거총 상태에서 네. 재판부와 또 파견된 합수에 파견된 판사, 민간 판사들, 네. 검사들 이런 쪽까지 이제 사실 공법을 위협하면서 네, 네. 우리 입맛대로 재판을 하라는 암묵적인 그런 거 아니겠어 분위기 그렇죠. 적응령인데 그런 분위기에서 일사천리로 재판을 이제 1심, 2심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 사상 유례 없이 빠른 이게 아주 순식간에 그냥 네. 사형 이렇게 판결들을 이제 끄집어내고 그랬는데 이미 사형 판결도 되기 전에 이미 1월 20일경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항소심 사형 확정이 나오는데 1월 9일경에 대법관들에게 보안사에서 일일이 접촉해가지고 이 사건 넘어가면 네. 내란 목적 그걸로 네.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2심 판결도 나기 전에 가서 대법원에 손을 쓴 거네요. 그 얘기 이제 양병호 대법관이 선임 대법관이었는데 그분을 이제 제가 만나서 93년에 인터뷰를 길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다뤘었는데 그분이 생전에 이제 그거 이제 작고를 2005년에 하셨거든요. 생전에 이제 저한테도 인터뷰를 했고 전두환 노태우 그 내란죄 재판부에 증인으로 나가셔서 소상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네. 1월 9일 날 보안사 남장군이라는 사람이 난 찾아왔더라. 양 대법관님 곧 넘어갈 테니까 김재규 내란죄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판 기록도 오기 전에 또 판결도 나기 전에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괘씸하고 고약한데 아무리 보안사가 실권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건 사법부를 이렇게 능욕할 수 있나 아주 불쾌한 내심 있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알았다고 오면 보자고라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이 기록을 검토했더니 이거는 내란이 아닌 거예요. 내란이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순 살인인 거예요. 단순히 상관 살해라고 뭐 할 수는 있겠지. 그때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쏘았으니까. 단순 살인으로 이제 의견을 낸 거예요. 2명이 내니까 의견 일치가 안 된다 해가지고 전원합의체로 넘겨요.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서 이제 그쪽에서 다시 깊은 뭐 심리를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최종 결론이 6대 8, 8대 6. 그러니까 8명은 내란죄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6명은 단순 살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양봉호 대법관한테 물어봤어요. 그 6분 외에 6분은 정말 연기 있는 참된 대법관 같은데 네. 소신대로 양심대로. 그러니까 사실 같은데. 그거 6분이 단순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신군부의 미움을 사게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위해서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게 그만큼 많다는 거죠. 자발적인 30명의 변호인단은 물론 네. 대법관들조차도 재평가하는 데 있어 전두환 신군부가 얼마나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렇죠. 이거를 무리하게 뒤집어 씌웠는지 내란 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양심상 그건 아니다 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런 의견조차도 법률적인 그런 의견조차도 네네. 이제 고문과 예. 그다음에 강제 사표 이런 걸로 해서 고통을 주면서 압박을 했던 그게 전두환 정권의 속성과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네. 사건인데요.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전두환 정권 보안사를 통해서 대법원에 보냈고 예. 대법원에서는 8대 6으로 그런 분위기인데도 6분의 대법관은 이건 내란 목적 살인이 아니라고 의견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가 없다. 예, 내란 목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네. 거, 어떤 증거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양봉원 대법관한테 물어봤죠. 그럼 8분은 왜 그런 그러게요. 내란 목적 된다고 했을까요? 그랬더니 사실 공포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수능을 해준 이제 네. 어디에 보면 사업으로서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은 차마니 그 말씀으로는 얘기는 하시지 않고 보안사 장군들이 자한사 요원들이 와서 그렇게 나에게 하듯이 예. 압박을 했을 텐데 예. 서류나 제대로 볼 정신이 있었겠냐. 그렇죠. 서류를 제대로 사실. 검토하지 못하고 그냥 근데 그렇게 점잖게 했었다. 말씀을 해주시는 네. 거예요. 그러네요. 말씀 돌려서. 그 압박 속에서 어떻게 서류나 제대로 검토하겠느냐. 근데 서류를 미진하게 보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양병호 전 대법관은 90년대 초에 만나셨던 네, 건가요? 93년에 이제 인터뷰를 내가 처음으로 해서 그때 김재규 재조명을 처음으로 했었죠. 그때 커버스토리. 역시 그 내공이 그러게요. 이 기사에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이제 이 전두환 신군부의 압력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목적 살인으로 이제 판결이 났고 언론들 역시 보도 금지 지침에 따라서 이제 이런 소수 의견을 보도하지 그렇죠. 못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언론은 물론이고 네. 심지어 변호인들이 당연히 그 변호인들이 행사해야 될 권리인 판결문, 대부분 판결문과 소수 의견, 뭐 다수 의견을 다 포함해서 그걸 봐야 되잖아요. 열람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열람 안 시켰어요. 못하게 했어요. 네. 이제 그런 불법행위 도 자행을 했고. 완전히 신군부가. 그냥 자기 멋대로 주물렀네요. 재판을 왜 했나 내 말이 네. 재판을 왜 했나 싶네. 정말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그래서 국선 변호인 출신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네요.